안녕하세요. 메디라한방병원 병원장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뼈전이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사실 주변에 암이 좀 진행된 분들은 뼈전이가 잘 생겨요. 그래서 뼈전이 되시면 막 통증도 되게 심하고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데, 이거를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외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한약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오늘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촬영할 유튜브의 목차는 일단 뼈전이 영상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 사진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전신 본스캔이거든요. 홀바디 본스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패시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뼈전이 아니어도 이제 전신에 암이 있는지 볼 때 패시티를 찍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보통 이제 뼈전이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좀 볼 거고, 그다음에 어떤 암이 뼈로 전이되나, 이제 사실 뼈로 잘 전이되는 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립선암, 유방암이죠. 폐암도 이제 많이 전이가 되고, 그래서 그런 통계들이나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뼈전이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관리할 점. 사실 뼈전이는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점들을 좀 짚어볼 거예요. 또 뼈전이 때 나타나는 혈액검사 수치가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약간 의심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나중에 이제 뼈전이로 밝혀졌는데 근육통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뭐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냥 뭐 물리치료만 받다가 뭐 담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담 결려서 그렇다. 근데 나중에 보면 뼈전이 엄청나게 진행돼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뼈전이가 잘 되는 암에 걸렸고 수치들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뭔가 좀 낫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 아까 말씀드린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해주시는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뼈전이암이 생기는 이유, 그 다음에 치료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뼈전이암에 쓰는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골다공증이나 골절에도 많이 쓰는 약재들인데, 뼈는 미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네랄을 채우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게 잘 붙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한약재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뼈전이 영상 사진들을 볼 텐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방광이에요. 방광이어서 이게 이제 뼈 스캔할 때 잘 보이도록 넣는 게 있는데 그게 방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암이 아닙니다. 요건 암이 아니고, 근데 여기 지금 뼈 부분에 보면은 검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뼈 전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척추의 전이가 잘 돼요. 척추의 전이가 잘 되고, 뭐 골반도 이제 전이가 잘 되죠. 근데 이분은 그나마 뼈 전이가 심하지 않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 어때요? 이게 뇌에 전이 된 게 아니고요. 머리뼈에 전이 된 거예요. 머리뼈에도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머리뼈에 전이도 있고, 지금 목에도 뭐 이분은 엄청 심한 거죠. 목에도 있고, 그다음에 갈비뼈들은 특히 골절이 잘 생겨요. 뼈전이가 되면 이게 우리가 살짝만 움직여도 뼈가 막 부러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갈비뼈에 전이가 되면은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약간만 움직여도 이제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또 심하죠. 이분은 지금 척추 전체가 아주 그냥 된 거죠. 이 정도 되시면은 사실은 거동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통증이 아주 심하고 걷는 것도 이제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패시티입니다. 패시티 보시면은, 패시티는 뭐예요? 패시티는 원리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하니까 포도당의 구조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원래 우리 뇌는 어때요? 뇌는 포도당의 30% 가져가죠. 그러니까 뇌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패시티를 찍으면. 뇌, 이거 보고 뇌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장, 여기는 이제 심장이 좀 안 나오는데 심장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혈류량이 많잖아요, 심장은. 그래서 약간 노랗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간도 우리가 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도 살짝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장은 이걸 걸러야 되죠. 우리가 FDG를 넣은 다음에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패시티를 찍게 되는데, 이게 걸러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장도 걸르는 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방광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방광 나오고, 신장에서 방광까지 가는 요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노란 거 줄처럼 이렇게 있다, 그거는 이제 암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뇌, 심장, 간, 신장, 방광, 요관, 요거 빼고 노랗다,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척추에 보이죠. 척추, 그다음 골반에도 보이죠. 그래서 이건 옆모습으로 본 거예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는 심장에 가려갖고 안 보인 부분이 옆으로 보니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은 지금 또 옆모습이라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PET 영상이 이렇게 칼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흑백으로 나오기도 해요. 흑백으로 나올 때는 이게 검은 부분, 혹은 반전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하얀색으로만 바짝바짝 있는 부분이 이제 암세포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척추도 있는데 골반 부분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걸로 본 거죠. 같은 PET 영상이고 다른 모드로 본 거예요. 칼라 모드로 봤을 때 요런 데가 지금 전이가 있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본 스캔이나 이제 PET를 통해서 관찰을 이제 하시면 돼요. 관리를 하시면 되고, 약간 의심스럽다 그러면 좀 찍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암이 뼈로 전이되느냐. 일단은 전립선암, 유방암이 뼈로 가장 많이 가요. 이거는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가 역할을 하는 게 뼈로 미네랄 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경 되신 분들이 뭐가 잘 생겨요? 골다공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폐경 이후에 유방암에서 이제 뼈전이가 더 잘 생기죠. 더 잘 생기고, 전립선암도 거의 60에서 75%가 뼈로 가요. 근데 전립선암은 뼈 전체, 전신뼈로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골반뼈나 요추, 이제 허리뼈죠. 허리뼈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척추 전체로 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유방암은 뭐 호르몬성, 비호르몬성 동이 고르게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골다공증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사실. 그 다음에 폐암도 전이성 폐암의 한 50% 정도가 뼈로 가요. 그래서 폐암도 많이 뼈전이가 생기는데, 폐암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암들은 뼈전이 됐을 때 이 팔꿈치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무릎 밑으로. 근데 폐암만 팔꿈치 밑이나 무릎뼈 밑으로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발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뼈전이가 됐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걸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팔 위쪽에 생겼다 그러면 이 폐에서 왔구나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암이나 갑상선암도 잘 생기는 편이고, 다른 암들, 이제 우리가 보통 암이 말기로 가면은 50% 정도가 다 뼈전이로 가요. 그래서 뼈전이 암은 생각보다 굉장히 뼈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뼈전이가 있다 없다 이걸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고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어떻게 좀 의심해보고 검사를 해보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뼈전이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관리할 점은 보면은 통증이 일단은 심하죠. 암의 통증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뼈전이 통증이에요. 이거는 약간 신경성 통증이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가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성 통증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진통제를 좀 안 드시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통증을 참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요. 억지로 참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힘을 주고 막 억지로 이제 교감이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암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거를 뭐 중독될까봐 꺼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그거를 통증이 심하실 때는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한방 진통제들도 있거든요. 요즘은 한방 진통제 중에 신경성 통증을 잡는 약도 있어서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끊으시면 돼요. 나중에 통증이 좀 잡히고 뭐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하시면서 통증이 줄거든요. 그러면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중독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진통제를 드시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통증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압박골절이나 척수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신경이 눌릴 수가 있죠. 이게 척추에 암이 있을 경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력을 어디로 받아요? 이 머리 쪽에서 밑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척추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압박골절이라고 이게 중력에서 눌려가지고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에 암이 있을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과도한 운동이나 오래 걷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는데 1시간 반을 운동하고서 너무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 오래 하신 거고, 중력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게 압박이 됐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신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 시간을 걷지 말고 시간을 나눠서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나눠서 자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과도한 운동이나 걷기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척추에 전이가 있을 때, 뼈전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낙상이에요. 낙상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뼈전이가 되면은 걷는 게 좀 불편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병원에서도 옆에 다 지지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워커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불안하다, 좀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부축을 못 해주는 상태면 워커가 있어요. 보행기가 있는데 그 워커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팡이도 적극적으로 좀 미리미리 짚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증상이 고칼슘 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뼈의 대부분이 칼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이 이제 녹아서 피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 안에 칼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변비나 메스꺼움, 구토, 복통, 식욕부진 이런 게 나타나면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죠. 혈액 검사 해봐가지고 만약에 이제 칼슘이 너무 높다. 저희 병원에도 엊그저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생리식염수로 혈액을 묽게 만들어야죠.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묽게 만들어서 일단은 신장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요게 그 지금 이제 뼈전이가 됐을 때 맞는 주사나 경구제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대학병원에 쓰는 요런 주사나 또는 엑스지바라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또 맞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은 혈액 검사들 자주 하시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간 수치가 있어요. 간 수치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죠. AST, ALT, 감마GTP, ALP 이렇게 있는데 ALP만 올라갔다. 이거는 뼈를 좀 의심하셔야 돼요. ALP가 보통 이제 정상치가 140, 뭐 150, 120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막 500, 2000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뼈에서 요게 많이 녹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치만, 4개 수치 중에 요 수치만 높다면 약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신 뼈 스캔이나 아니면은 PET 같은 걸 찍어가지고 이제 뼈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뼈부에 통증이 있다. 그래서 근육통으로 착각해서 시기를 놓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소개 드렸잖아요. 홀바디 본 스캔, 그다음에 PET가 있는데 이거는 PET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 이런 논문이에요. 보면 민감도라는 건 뭐냐면 진짜 암인 걸 암이라고 얘기하는 게 민감도고요. 특이도는 암이 아닌 걸 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특이도예요. 근데 이 민감도와 특이도 두 개 다 높아야 돼요. 뼈 스캔한 거는 민감도가 63.6%, 특이도가 81.8%인데 PET는 어때요? 민감도가 100%, 특이도가 90.9%. 상당히 높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거는 PET가 조금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PET는 보통 그 방사선 피폭량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찍고요. 요즘은 저설량으로 방사선을 좀 덜 쏘이는 게 나와가지고 뭐 3개월에 한 번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방 치료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방사선 치료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방사선 치료는 약간 조심하실 거는 뼈가 전체가 다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방사선을 쏘이면 골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압박골절이 생겨가지고 뼈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뭐 핀이나 나사 이런 걸로 고정하기도 하고요. 그 주변에도 이제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골절 예방용으로 나사를 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시술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하죠. 항암 치료해서 왜냐면 원바람이 뭐 유방암이 뼈전이 됐으니까 사실은 얘의 특징 자체는 유방암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암제로 이 뼈전이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억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는 혈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혈관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항암제가 뼈에는 잘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암 치료도 이제 받으시면서 같이 하면 좋죠, 치료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언급한 게 요 두 가지예요. 골흡수 억제제로 이게 원래 이제 졸레드론산이라고 이거 골다공증에 원래 쓰던 거예요. 근데 뼈전이도 지금 쓰고 있죠. 조메타라는 주사가 가장 대표적인 주사고 경구 약제들도 있어요. 먹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요거죠. 요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둘 다 파골세포, 뼈를 부수는 세포를 억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지바를 요즘 많이 맞죠. 요즘 많이 맞고 여기 보시면은 엑스지바가
요 조메타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논문들이에요. 이거는 임상을 했더니 엑스지바보다는 8.2개월 더 지연시켰다. 위험률도 18%더 억제를 했다. 뭐 이런 논문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뼈전이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사실은 지금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치료 중에 주사제 치료나 경구제 치료는 주로 사실은 파골세포를 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게 조골세포고 뼈를 부수는 세포, 그게 파골세포죠. 근데 지금 만들어진 아까 이제 조메타나 그런 엑스지바 같은 거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쪽만 이제 강화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또 뭘 줘요? 뼈전이가 있다 이러면은 디카맥스라는 걸 주시는데 그게 칼슘하고 비타민 D죠. 그러니까 뼈를 강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신경을 쓰시는 건데 사실은 그걸로는 조금 약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비어있죠. 지금 조골세포를 정상화하는 부분. 이 부분은 완전히 비어있고 뼈 자체를 강화하는 부분도 약간 비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는 기존의 한약제를 가지고 골절이나 골다공증을 수천 년간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유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고 뼈로 가는 약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신경을 쓰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방 치료에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 논문인데 보시면 온생장골방이라고, 요게 이제 보골지, 사상자, 부자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이제 졸레드론산, 조메타주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요건 치료를 안 한 거죠. 이제 치료를 안 하고 뼈전이를 시킨 다음에 이 생지예요. 생지 뼈에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뭐 전이가 막 심하죠. 근데 요 온생장골방을 3.25g 먹였을 때, 6.5g 먹였을 때, 13g 먹였을 때 양이 늘면 늘수록 조메타와 지금 치료 효과가 비슷하죠. 그래서 치료 효과를 낸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처방으로 유명한 게 삼골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거는 보골지, 골세포, 투골초. 전부 이름에 골이 들어가죠. 골. 이게 뼈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다 식물성 약재들인데도 이제 뼈로 간다는 거고. 그래서 삼골탕으로 이제 치료한 경우에 여기 아까 졸레드론산이죠. 조메타주. 조메타주가 이제 암의 이 부피가 16.56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이 삼골탕을 했을 경우는 15.4. 그러니까 조메타보다도 좀 더 효과적이었다 그런 거죠. 이제 암 종양 덩어리의 그람 수도 23.14g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3g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약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또 다른 논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찾아보면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골절이나 골다공증 치료를 한약제로 많이 했기 때문에 논문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쓰던 그 약제들을 갖다가 여기다도 쓰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고, 기타 논문들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2014년 10월 13일 사진이고, A와 B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2014년 11월 25일. 한 달 반 정도 치료한 거죠. 한 달 반 정도 치료했는데 꽤 치료가 잘 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게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은 거예요. 뼈를 갉아먹어서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 반인데 뼈가 생성이 됐죠.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게 지금 없잖아요. 뼈가. 근데 여기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척추도 보면은 여기가 이상하죠. 이 척추 추체들인데 보면은 여기가 이상한데 여기가 재생이 된 거예요. 한 달 반 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 유튜브 중에 제가 왜 한의사가 됐는지 유튜브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라고 이제 30대 중반에 뼈전이 환자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환자분 때문에 뼈전이를 공부를 했어요. 그게 벌써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분은 뼈만 암이 있었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갔는데도 2년 동안 더 생존을 하셨거든요. 이 장기는 멀쩡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2년 동안 한약제도 써보고 건강있는 식품들도 많이 써보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방법을 찾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뼈전이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호전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호전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찍어서 로그인하고 보실 수 있게 이제 연결을 시켜 드릴 거예요. 주변에 뼈전이가 있으신 분들도 희망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통증도 없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으니까는 비공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뼈전이 전반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봤고요. 주의하실 거나 이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